아니야? 시험을 버리는 게 아니고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라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럼 시험은 즐기면 돼. 다 내가 안 보자, 내가 공부한 데서 다 나왔겠지. 설마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올 게 있느냐 할 정도로 공부를 해버리면 깔끔하잖아. 그지? 힘들다고? 자, 그럼 이번에 채소를 한번 볼게요. 채소는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자, 채소는 여기 상추예요, 그죠? 얘가 상추입니다, 그죠? 알겠죠? 상추는 녹색을 띈 게 일반적이지만 약간 검붉은색을 띈 게 있어요. 그걸 적상추라 그래. 그건 특히 이제 뭐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요 정도만 상추가 있다 정도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고추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다 알잖아. 우리가 이게 붉은 고추죠. 이것은 붉은 홍자를 써서 홍고추라고 하는데 고추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고추가 1년생이 아니에요. 그냥 단년생으로 키가 뭐 5m, 6m까지도 자라. 재밌겠죠? 저는 반응이 없노. 어쨌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풋고추가 있어요. 요거는 붉은 고추만 나와 있는데, 풋고추는 시설요 나오네. 시설 풋고추는 모지 집주는 그냥 놓아. 여러분, 환경과 오늘은 내내 생소를 지금 민 작업을 시용을 하기 때문에 흡입이와 밑걸 여기가 고추 모종입니다. 고추 모종. 그러니까 한 30cm, 35cm 정도 자랐을 때 옮겨 심는 거예요. 플러그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자, 고추는 뭐 이렇게 생겼다. 전목무하고 나오는데 이거 다 하면 우리 이번 학기 다 못 합니다. 그 다음 가지. 이게 우리 어릴 때는 참 이게 별로 그냥 맛이 없이 양분도 없다 했는데 영양가가 겁나게 많아요. 상당히 몸이 좋습니다. 여기 가지죠, 그죠? 순종수색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지 없는데요. 네. 육류할 때 심겨졌던 요것도 모두 고추처럼 이렇게 심죠, 그죠? 네, 이렇게 심는다. 요게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열대지방에 가면은 고추처럼 이렇게 단연생으로 자랍니다. 꽃이 이렇게 펴요. 요게 펴서, 요게 이제 수분이 되면, 수분 수정이 되죠? 되면 요렇게 이제 가지가 달렸어요.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자, 마늘 갑니다. 마늘은 우리가 분류할 때 뭘로 분류하나요? 향신료죠, 그죠? 향신료고 요것은 달리는 위치를 갖고 어떤 채소라고 분류를 하죠? 응? 건채소 이렇게 보는. 건채류 안에 들어가죠, 그죠? 자, 요게 마늘이에요. 마늘 이제 수확기 때문에 보니까. 수확기 때인데 보니까 비닐 멀칭이 되어 있죠. 이거 흰색 멀칭인데 검정색 멀칭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왜 흰색을 쓰느냐 하면 이게 온도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의 가을 늦게 심잖아. 그죠? 그때 이제 온도 높아서 빨리 발화하라고 이제 흰색을 쓰는데, 그럼 잡초 방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초제를 살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검정 조금 빨리 심고 검정색을 쓰면 더 좋겠다. 여기 보면 위에 이제 이렇게 줄기가 있고 잎이 이렇게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잎이 있는데 잎이 보면은 두꺼워. 일반 벼나 다른 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마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양파도 그러하고 두꺼워, 잎이. 그 후막 조직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다육이 여러분들 들어봤죠? 선인장 천년초, 백년초 사는 거 있잖아. 그런 애들이 보면
열대 지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더위에. 그것은 이제 시포 식물 또는 캠 식물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 생리 시간에 배우고 어쨌든 그런 특징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이 다육이처럼. 근데 이제 마늘을 우리가 뿌리를 주로 먹지만 줄기도 잘라서 새싹을 김치 담거나 조리게 해 먹거나 해 먹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쫑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맺는 그 줄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쫑대 딱딱한 길쭉한 부분이 있죠. 그걸 이제 반찬용으로 많이 해 먹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뿌리가 많느냐 쫑대가 많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마늘 가격이 쌀 때는 쫑대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 정도로 하고, 요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병해충 발생하는데 뿌리에 주로 발생하는 충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늘 봤고, 그 다음 양파 봅니다. 그 마늘은 심을 때 한쪽만 심는 거예요. 한쪽. 그러니까 마늘은 몇 배 수확이 가능한가요? 한쪽 심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 뭐 6쪽 마늘 같으면 한 개 심으면 6개밖에 안 나오지만, 그러면 5배 증가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12쪽, 10쪽 이렇게 되면 보통 10배 정도 수량이 증가하는 거죠. 한 개 심었는데 한 통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데, 배 없이는 배를 하나를 심으면 몇 개 달려요. 보통 한 개로 이식은 안 하지만 5개 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한 이삭 땅 알맹이 수가 몇 개예요? 보통 100개지요. 그죠? 100개고 한 포기당 몇 개 정도 이삭이 달려요? 15개에서 20개. 그 많으면 20개라고 보면은 20개 곱하기 100 하면 2000개잖아. 그죠? 그러면 5개 심었다고 보면 400개. 400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비의 미라클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수수 있죠? 수수는 한 2000배. 그 다음에 조라고 있어, 조. 아주 좁쌀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좁쌀 아주 노랗게 생긴 작은 게 있어. 걔는 5,000에서 15,000개 달려요. 대단하지 않나요? 뭐, 감동도 없네. 10,000배 증가한다고 한 개 심었는데 10,000개 달린다고. 아니, 돈으로 얘기할까? 여러분들 만원 투자했는데 1억이 됐다고. 그래도 반응이 없네. 알았어. 여러분들 그 희망, 뭐랄까,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한 억, 뭐 10억 정도 배 정도 돼야 여러분들은 만족하죠. 그죠? 웃지마 말고. 이게 이제 양파입니다. 그죠? 양파 이렇게 생겼어요. 그 양파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나요? 양파인데 껍질이 어때요? 뭐 붉다라고 하면 붉고 붉은색인데 안에는 어때요? 하얗죠? 하얘. 근데 이제 붉은색도 있어. 요새 이제 육중해가 나온 거. 그 이제 카로틴이라든지 기능성 성분이 좀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양파 껍질 까면 어때요? 까면 그 안에 또 껍질이 있지. 또 있지.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양파예요. 그럼 만들어질 때 생각하면 처음에 하나가 있었는데 요렇게 껍질이 사이해지고 또 그 다음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채소류에 포함되나요? 뿌리를 이용하니까 건초류에 포함되는 겁니다. 됐죠? 땅콩은? 땅콩이 채소예요. 식량작물이에요. 그냥 식용작물, 식량작물로 포함되는 거예요. 땅콩은. 그 분류를 잘 해야 돼. 채소냐 일반 바로 식용이냐 이거의 차이예요. 이걸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 여기 보면은 양파 껍질은 붉은색인데 안에는 흰색이다. 그건 수박은 껍질이 어때요? 초록색에 검은 줄 거 있잖아. 그 안에는 붉은색이 대체적이잖아. 요즘 노란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색이 많이 나와요. 육종을 해서. 근데
통상적으로 붉은색이라. 근데 껍질은 초록색인데 안에는 그렇다니 이게 신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색소 쪽에 여러분들이 기능성을 높인다 하면은 이런 쪽에 그 육종 쪽에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이 제외 기술이나 이건 다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 또 그 김 교수님이 하니까 또 그때 배우고, 아까 고추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과수, 체리는 여러분들 좀 그렇고, 다 보려면 못 봐요. 내 단감부터 할게요. 이 단감 했는데 망고가 나오네. 그럼 망고 보자. 망고는 열대 작물입니다. 여기 망고죠, 그죠? 영어로 하면 맹고라고 불러요. 맹고가 아닌 맹고. 이 좌우되는 만큼 자, 잎을 한번 보세요. 잎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나무를 만들고 수확 요렇게 이제 생겼죠. 요렇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 이런 쪽에 가면은 이게 그냥 막 지천에 뭐 필드에 그냥 재배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재배하면 다 얼어 죽어 버리죠. 겨울에 얼어 죽는 것을 무슨 해? 동해. 그냥 일반 가을이나 봄인데 추워서 죽는 거는 냉해. 반드시 구분해야 되죠. 자, 요렇게 달려요. 그래서 망고 같은 경우에 이제 현지에 가서 사면 하나에 한 500원 정도밖에 안 해. 400원, 500원. 근데 이제 우리가 수입하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예. 근데 앞으로는 점점 사질 거예요. 이게 망고 나무입니다. 나 감을 볼라 했는데 망고가 나와버렸어. 야. 심한데. 어? 망고 눌러봐. 똑똑하네, 누구. 그런데 망고에는 망고가 나오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럼 자도 한번 볼까? 이 자두예요. 복숭아처럼 생겼죠, 그지? 근데 작아요, 이거는. 복숭아는 아주 크죠. 자, 그 다음, 요걸 꼭 보고 있네. 다래. 요즘 장안의 화제죠. 이 다래가 이 기능성 키위, 영어로 하면 키위라고 하죠. 이게 이제 금색을 띠는 골든 키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붉은색 띠는 것도 있어요. 레드 키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영양 성분이 아주 많아.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즘 재배 면적이 아주 좀 많이 증가하는데 얘도 열대, 아열대인데 온대 쪽에서도 약간 남쪽에는 재배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 키위하고 요런 주로 키위 자체만 놓고 연구하는 데가 어디냐면 남해에 가면 연구소가 있어. 남해에 가면 마늘 연구소도 있고 요 키위 연구소도 있어. 그러면 얘가 진주, 사천 이쪽은 재배가 되는데 약간 북쪽은 재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추위에 약하다. 추위에 약하다. 뭐에 약하다? 전문용어로 하면 냉해를 잘 읽는다. 냉해 저항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키위죠, 그죠? 여러분들 밥도 안 먹은 학생이 있으면 침이 꼴깍꼴깍 안 돌아? 약간 신 걸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아. 자, 내가 지금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특용작물로서 이제 감초를 한번 볼까요? 감초는 약방에 감초란 말이 있죠, 그죠? 감초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잘라 놓은 거죠. 한방 한의원에 가면 이 감초는 필수적입니다. 요게 감초가 뿌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제 냄새도 향도 좋고 이게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독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약재 중에 독성이 있는 것들이 많아. 그러면 이것을 단독으로 쓰면 독성이 나타나는데 이걸 혼합해서 이거만 딱 들어가면 중화가 다 돼버려. 그렇다고 양리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달짝합니다.
단맛이 살짝 비치죠. 이게 감초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인삼. 이게 인삼입니다. 근데 인삼 씨앗을 저 산에 그냥 까치나 비둘기는 안 가나? 까치가 들고 가서 예를 들어서 또 꽁이나 이런 애들이 가서 산에다가 배설을 했다 먹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나요? 그게 산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배하는 인삼하고 산에 있는 산삼은 사이즈가 비교해 봤을 때 이 뭉툭한 크기로 볼륨으로 봤을 때 어느 게 통상적으로 크나요? 인삼이 크죠? 근데 산삼이 효과가 더 있다고 하죠? 그 왜 그럴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다 설명하면 오늘 수업 못 끝나. 간단히 얘기하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볼륨이 커진다는 것은 사포닌이 그만큼 많이 농축이 안 돼. 그래서 산에서 자생하면은 이게 오랜 세월을 두고 서서히 누적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RG1, RG2, RG5, RG6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산삼은 함량이 월등히 많은 거 있어. 그래서 산삼 그냥 먹으면 안 돼. 오래된 거는.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달에서 약불에 서서히 우려내서 먹어야 됩니다. 특히 애들은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애들 먹이면 안 된다고.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이지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어. 잘못 먹으면. 그래서 열이 특히 많은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홍삼이 나오고 흑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포닌 입자가 고분자 화합물인데 이걸 저분자로 깨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체에 그 열이 많은 사람도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그게 가공 기술이에요. 그래서 홍삼, 흑삼 이래 나오죠, 그죠? 예, 그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요게 이제 기르는 거 꽃을 한번 보고 가야 될까, 이거. 요게 이제 인삼의 꽃이에요. 요 꽃. 예쁘게 생겼죠? 예, 붉은색, 예,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근데 잘 보면 위에 뭐가 덮여 있죠? 덮여 있잖아. 지붕이 있잖아. 요것은 그래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마트 농산업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햇빛을 적게 받는다 하면 병해충 발생이 많겠다, 적겠다? 그늘을 지었으니까. 아니, 병 발생이 많겠다, 적겠다? 많겠다. 당연하지. 여러분들 햇빛 안 보고 계속 집에 방에만 있어봐 병 걸리지 바로. 그래서 운동도 하고 밖에 햇빛도 쬐면서 비타민 D도 합성하고 살균도 하고 하잖아. 이불도 계속 놔두지 말고 햇빛에 늘어 말리면 그 살균도 하고 살충도 하잖아, 그죠? 햇빛이 그만 빛에 관해서 했잖아. 자외선하고 다 하고 물을. 그러면 이게 문제될 게 뭐가 있다? 인삼은 보통 5년, 6년 키우잖아, 한 곳에, 그죠? 오래 키우면 야들이 병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농약을 많이 쳐야 되겠지? 그러면 농약 안 치고 친환경 재배하는 게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제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농산업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스마트하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그럼 인삼 시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인삼을 가지고 가장 많이 매출 올리고 있는 회사 있지? 내가 이어서 말을 못해. 뭐 땡땡 있잖아. 세자. 그럼 그 회사가 어디, 얼마나 있나요? 아니, 시내 같으면 인구 거의 한 5만 명, 10만 명당 하나씩은 다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고 외국 가거나 할 때 면세점 가면은 그거 반드시 기본이잖아. 그럼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예요? 당연히 거기잖아. 그죠?
그만큼 매출이 원래는 3조, 4조 시장 5조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게 경기를 너무 많이 타. 그 경기가 안 좋으면 마케팅이 안 돼요. 기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경기가 화랑일 때는 아주 좋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그 매출액이 거의 막 한 10%, 20%까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인삼. 그 인삼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인삼은 그렇게 영양 성분이 뛰어나고 고급 기능성 작물로 불리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 뭔가가 뭐냐? 인삼을 재배하기 전에 미리 1년, 짧게는 1년, 보통 2년 정도 예정지라고 해서 인삼 재배할 예정지라 그래요. 그걸 예정지를 관리를 해야 돼. 거기에 퇴비라든지 싹 관리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놓고 인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6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6년근은. 그래서 옛날에는 6년근이 최고였는데 그 6년근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다? 그냥 5년근을 해도 양분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5년근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5년근도 좋고 6년근도 좋은데 그러면 잎이나 다른 걸 가지고 쉽게 우리가 사포닌을 흡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백숙, 닭백숙 같은 거 하면 안에 뭘 사장님이 넣어주죠? 뭘 넣어주는데? 인삼인데 새싹삼이죠. 작잖아. 그거 하나에 한 500원, 600원 하죠, 그죠? 그 새싹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포닌이 있을까, 없을까? 그 흉내만 내는 것일까? 사포닌이 많아요. 겁나게 많아. 그런데 사포닌이 있어도 여러분들 흡수가 잘 안 돼. 고분자 함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 어? 잘근잘근 해서 10분간 씹어서 침하고 묻혀가면 좀 지저분하나? 그렇게 그냥 내가 넘기지 말고 꼭꼭 씹어서 한 10분간 씹어서 넘겨야 돼요. 그러면 흡수가 어느 정도 많이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 뭐이고 상추 먹듯이 그냥 이렇게 꾹꾹 씹어서 먹어버리면 흡수가 5%도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새싹삼까지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새싹삼을 어떻게 재배하느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중금속을 없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스마트 농업에서 하는 얘기다 이 말이죠. 할 일들이다.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죠? 모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알면 알수록 할 일이 많은 게 우리 분야다. 자, 뽕나무도 좀 한번 보고 갈까요? 특용작물로해서. 이게 뭐죠? 이게 달린 거? 어디도 안 해. 오, 좋았어. 그럼 어디만 보자. 여기 어디죠, 그죠? 그거 뭐라 해놨나요? 어디 해놨고, 여기 가운데 뭐라 해놨나요? 안토시아닌이 많다, 이 말이죠. 그 항산화 물질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 먹으면 늙는다, 안 늙는다? 어? 안토시아닌이 많으면 안 늙어야지. 잘 안 늙는다. 안 늙는다 하면 그건 좀 거짓말이고, 젊어진다, 이 말.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디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보면 젊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침이 넘어갔어.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당도가 높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늙는다고 막 한 조목씩 이렇게 먹다가 밥 먹듯이 먹어버리면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돼. 그래서 하루에 몇 개? 10개. 하나에 보통 큰 거는 5g까지 나갑니다. 보통 3g 정도 나가거든. 그러면 30g 정도는 먹거든요. 계란 반 개 정도. 그러니까 당뇨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 그 계란 무게 65g 정도.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 먹어도 돼요.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10개 정도 먹으면 진짜 젊어집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 뽕나무를 뭐 하는데 재배했죠? 뭐 한다고 이
뽕나무를 심었어요. 신 만든 이후에 실크 했잖아. 섬유리 작물로 비단, 실크, 여러분 스카프 만들고, 그 다음 옷, 한복 만들고 하는데 거의 다 실크예요. 이거 원료가 여해가 아니고, 뭐냐 하면, 얘야, 잎이에요, 잎. 얘예요, 잎이에요, 요 잎. 요 잎 있죠? 그 잎이 누가 먹나요? 누에가 먹는 거예요. 누에가 먹어서 누에가 실을 토해. 실을 토하는 거는 집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꽃이라 그래. 이렇게. 집을 지어. 그 집을 우리는 뭉개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잔인하죠, 인간이. 그죠? 그렇게 이제 활용은 그게 실크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실크가 겁나게 비쌌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원체 이제 상 가격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 실크 산업이 거의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크 산업. 진주가 옛날에 실크 산업의 명산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붕괴가 됐죠. 실크 안 하고 뭐 하느냐. 오디. 그 다음에 잎. 이거 하면은 당뇨에 또 좋아요, 이게. 잎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건조시켜서 분말로 그냥 먹든지 환으로 먹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에 활용하겠다. 이제 아이디어 하나 내보세요. 스마트 농산업학과니까 돈 되는 거 해야 되잖아. 그 뽕이 가지고 돈을 만들어 보라고. 응? 당뇨에 좋다 했지? 그죠? 그 섬유질이 많으니까 뭐에 또 좋다? 변비에 좋겠지? 그렇잖아. 요새 젊은 사람들, 우리 변비 많은 친구들 많잖아. 그죠? 왜? 섬유질을 적게 섭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이걸 갈아서 어디든 넣으면 좋겠다? 어? 좀 크게 얘기하자. 음료수? 응, 음료수 만들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면류 있죠, 면. 우동, 국수, 이런데 이걸 이제 분말로 해가 아주 파인하게 갈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록색 띤, 예를 들어서 뽕잎 칼국수, 뽕잎 국수, 뽕잎 빵,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혈당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변비도 해소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젊어져. 그런 것들이 식품하고 전부 연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농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스마트하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OD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 소비가 안 돼, 뽕잎이. 그러면은 누에도 키워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누에를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과거는 입는 실크에서, 섬유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이 실크 가지고 인공고막 있죠? 인공고막, 인공뼈, 그 다음에 고급 펜 같은 데 있죠? 이런 거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 의료용까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새로운 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재료를 두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그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강의를 똑같이 들어도 어떤 학생은 내가 한 것에 100% 흡수해서 200%, 300%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냥 듣고 흘리는 학생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차이예요. 모든 것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뽕 다 했다. 더 많이 하면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감초, 인삼 다 했고, 축산에서 요 세 개만 봅니다. 닭 봅니다, 닭. 우리 재배하기에는 사실은 닭이 없어요. 없지만 왜 닭을 하겠느냐. 여기 뭐예요? 뺑아리죠, 그죠? 아리, 뺑아리, 그죠? 영양소가 풍부하고 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뺑아리는 며칠 만에 부화하죠? 뺑아리
아니, 계란에서 뺑아리로 며칠 만에 나오죠? 부화하는데. 4일? 그건 너무 빠른 거 아이가? 3주. 그렇지. 21일. 정확해. 21일 만에 부화를 해요. 그럼 염소는 며칠 만에 새끼를 낳아요? 150일. 그런 돼지는 114일. 그런 게 있어. 어쨌든 닭은 그래. 왜 이 닭을 보여주느냐. 이 우리나라 소비량이 육류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닭, 돼지, 소, 닭, 그 다음 돼지, 그 다음 소, 뭐 말한 그대로다, 그죠? 그러면 얘가 먹는 게 뭐예요? 사료죠? 아니, 동물이 먹는 건, 가축이 먹는 건 사료라 그래. 그럼 사료로 뭘 먹을래? 가장 핵심이. 야, 우리가 그래도 경영을 할 건데 아무거나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아무거나는 시골에 그냥 기농기촌 애가 풀어놓고 하는 닭들은 아무거나 먹지. 벌레도 먹고 뭐 지나가는 먹어도 먹고 다 먹지.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영을 하는 입장이다. 사육을 하잖아. 그건 양계업이라 그래요. 양계업을 하면은 뭔가를 경제적으로 윤이 나게끔 해야 될까 아이가. 그냥 시골에서 10마리, 15마리 먹이가 그게 경제성은 없잖아. 그냥 내가 뭐 알 먹고 손님 오시면 닭 잡아서 뭐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그죠? 그러다 한 달에 아무리 못 벌어도 내가 부부간에 하면 500만 원, 600만 원 벌어야 뭔가 되잖아. 그 양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먹는 사료가 가장 중요하다. 뭘까 이 말이지. 옥수수. 어? 그래. 옥수수가 가장 싸. 그 다음 콩 이런 애들이야. 그거는 그 국산 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면 돼지 되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뭐 한다? 수입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100% 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40몇만 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아니지. 실제는 100% 충분히 되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왜 이렇게,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죠, 우리가? 30% 옛날 말이고 지금 23%입니다. 그럼 23%밖에 왜 안 될까? 뭐 때문에? 야들 때문에, 축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축산, 가축의 사료로 수입하는 거, 요게 물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알팔파 이런 소 먹이는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총 합쳐서 우리가 사료로 수입하는 양이 약 1000만 톤이 돼요. 1년에. 1000만 톤.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1000만 톤. 개념이 1000만 톤이 어느 정도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인데 5천만 원으로 보고 5천만 명으로 보고 1인당 그럼 얼마예요? 1인당 200kg씩 소비를 할 걸 수입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료로.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무게로 치면 옥수수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하고 알팔파하고 콩하고 이런 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료 작물로. 그래서 우리가 식량의 작업률이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네, 그래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닭을 한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거는 이 계란이죠, 계란. 요거 계란이에요. 그럼 계란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계란 통상적으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건 하나 몇 그램이다? 몇 그램 될 것 같아? 이제 알아야지. 어? 80g, 60g, 65g 보통 그래 나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토종 계란은 몇 g이냐? 80, 100g까지 나왔어요. 그럼 왜 그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닭에서 알을 낳는 그 품종은 레그호운이라는 게 있어요. 레그호운 수입 옛날 우리 게 아니에요. 걔는 1년에 알을 몇 개 낳느냐? 300개 이상의 알을 낳아요. 365일인데 그 350개 나눈다고 보면 돼. 그럼 도대체 뭐야 얘들이? 이럴 때겠지.
그 알 만드는 기계인 거지. 어떻게 보면. 공장하고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케이지 다, 요 30cm 되는 요 케이지 속에 다 하나가 거기만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면 병원균들이나 아니면 뭐 찐득이부터 막 달라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래 하지만, 실제 이제 동물 복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 그래서 동물 복지를 생각해서 요새는 방사, 풀어서 키우고 해서 거기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 계란에 보면, 계란도 자연 방사한 것 해서 등급을 다 매겨놨다고. 그러니까 일반 케이지에서 여러 키운 거하고 잔인하게 키운 거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0g이냐 65, 70g이냐 달라. 그래서 케이지 안에 여러 키운 것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생각을 하라 이 얘기. 자, 그러면 이제 계란 했죠, 그죠? 닭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오리. 이제 오리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오리죠, 그죠? 오리는 닭하고 비슷하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 다 못한다. 그 다음에 벌, 양봉인데 이 손은 없네요. 양봉은 요거예요. 요 뒤엉벌이가 뒤엉벌은 시설재배사 자, 요 뒤엉벌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뭐냐 하면 요 꽃이죠, 그죠? 호박인지 오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꽃이에요. 노란 꽃. 주로 호박, 오이, 그죠? 박가류가 요런 노란 꽃이에요. 요런 형태 띄고 있죠. 그럼 얘 불이 왜 여기 가 있을까? 왜 불이 여기 가 있을까? 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꿀 따는 거죠. 꿀을 따는 건데, 그래, 꿀을 따는데 같이 달려 들어온 게 뭐다? 꽃가루가 같이 몸에 붙어 오는 거야. 그럼 이 꽃, 저 꽃 막 다니다 보면 여기 있는 유전 행지를 저기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 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것은 그렇지만 얘는 꽃가루를 우리가 이제 수분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수분하기 위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골에서 벌을 키우는 것은 양봉이라 그래요. 양봉. 그러면 그건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꿀 채집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꿀 중에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향이 나는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꿀. 그 다음에 밤 향이 나는 밤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 쌀이 나무를 다니면서 하는 강원도 가면 거기서 또 쌀이꿀. 자운형이라고 또 작물이 있으면 자운형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섞였다 하면 뭐? 잡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꿀 중에서 가장 사실은 멋진 꿀이 밤꿀이 상당히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건 다 못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벌은 수분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꿀을 따기 위한 것도 있고 목적이 다양하다. 근데 하나만 이제 조금 더 진도 나가 봅시다. 깊이 가보자고. 그러면 내가 시설 재배를 해. 고추를 재배하는데 내가 1년에 1억 매출을 올려. 또는 2억 매출을 올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 그럼 고추를 재배하는데 야온이 최소 15도, 16도 세팅을 해놔요. 16도 돼야 돼. 그런데 낮에 온도가 내려가. 그런데 22도야. 실내가. 그리고 벌이 잘 안 움직여. 그 꽃은 피었어. 그럼 벌은 잘 안 움직이는데 주인이 그냥 바쁜 사람이야. 개념이 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추가 없어요. 꽃은 피는데 열매가 없어. 뭐가 안 됐다? 수분이 안 됐다. 그래서
벌이 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수분으로 하는 게 여기 D형벌이라는 애가 많이 사용된다 이 말. 수분하는 데는 완전 왔답니다. 1등이다 이 말. 그래서 요걸 우리 경남에만 해도 그 마산에 회사가 있어. 그 벌 그거 하는 회사 연 매출이 한 60억 정도 돼요. 어쨌든 벌 요것만 가지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60억 하니까 적죠, 그죠? 어쨌든 그래요. 자, 지금 그리고 또 벌 여기 봉독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스마트 농산업학과 아닌가? 자, 요 간단히 얘기하면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벌입니다. 일반적인 요거 양봉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산에 가면 있는 토종벌이 있어. 그건 토종벌은 아주 이제 이 아래쪽에 우리가 일반 마을이 있는 데는 잘 안 와. 그러니까 깊은 산속 이런 데서 많이 돼요. 토종벌은 아주 꿀이 진합니다. 진하고 벌이 토종벌이 지금 이거하고는 완전히 좀 개념이 달라요. 걔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양봉이라 그래. 요것은. 요거는 뭐냐면 일명 일벌이고 다 이제 수컷이죠. 그죠? 일벌인데 수컷인데 이게 벌 한 통이 몇만 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여왕벌이 딱 한 마리 있어요. 좀 커. 여왕벌은 한 2.5cm 이 정도로 큽니다. 걔가 한 마리 있어. 그러면 걔가 얘들을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벌의 특징이 저기 반경 4km, 8km죠. 그죠? 그러니까 8km 범위 내에서 꿀을 다 따와요. 그런데 얘가 벌을 발견했다 하면은 갔다가 왔다가 하면 힘들어서 하겠지. 그런데 그래서 신호를 보내. 어떤 신호를 보내? 야, 여기 꿀 많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신호 보내는 게 팔자를 그리는 팔자. 팔자를 이렇게 그리면은 친구들이 야, 저기 뭐 김군이 야, 여기 꿀 많다. 이렇게 신호를 오니까 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니, 벌을 우습게 알면 안 돼. 그 발견해가 노벨상 받았는 건 그래요.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름 되면은 비가 많이 오니까 눅눅해지잖아. 그죠? 그럼 벌꿀이 냄새 나고 습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벌들이. 응? 어떻게 해? 벌 많이 얘기하면은 정말 할 얘기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1차적으로 선풍기 켜죠? 눅눅하면 에어컨 켜기 전에 선풍기 켜잖아. 그 안에 지금 선풍기를 켜. 날개를 이용해서 쫙 해. 그러면 수분이 바깥으로 증발돼. 벌꿀은 어때요? 찐득찐득 하잖아. 그래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된 거 잘 못 해가지고 그거 가져와서 보관하거나 판매를 하면은 도중에 유통 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은 작물도 보고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봤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 다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중간고사죠. 그죠? 그러면 중간고사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서 이제 다 나오겠죠. 그죠?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하면, 뭐 시험 친다는 게 전부 다 집중을 다 하네. 이거 너무 심한가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재배학 시간이죠. 그럼 재배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이 재배학이 뭐냐? 재배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들 중에서 우리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가꾸는 것, 그것을 재배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한 토양, 기상, 그리고 비료 주는 것,
그 다음에 제식 심는 것 하는 그런 모든 물 관리, 모든 관리를 그걸 재배학이란 분야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재배학 개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스마트 농산업에서 산업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뭐니 해도 이거죠, 그죠? 아니, 돈이잖아, 그죠? 근데 돈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많아야 된다? 양이 많아야 된다. 수량이 많아야 된다. 두 번째는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량이나 이 퀄리티가 높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게 뭐다? 우리가 재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컬티베이션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어떠냐? 이 조건들이 모든 걸 결정하더라, 그죠? 그런다고 요거 세 개만 그냥 딱 써가지고 나는 다 맞췄다 하고 있으면은 1점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배는 어떤 게 있고 심는 거라든지 제식 밀도, 제식 간격, 그 다음에 심는 시기 이런 거, 그 다음에 파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또 농약 비료 주고 이것들이 다 여기 재배에 포함되고, 그 다음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품종이 갖춰야 될 특징이 있었죠, 그죠? 뭐죠? 우수해야 되고, 그죠? 광지역성 여러 군데 또 재배가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한 해만 심고 끝날 게 아니고 영속성, 소위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을 얘기를 했고, 그 환경에는 어떤 환경이 있다? 1차적으로 기상 환경이 있죠, 기후 조건. 그 다음에 토양 환경이 있죠, 그죠? 거기에는 대기 환경 중에서는 빛도 있을 것이고, 공기도 있을 것이고, 그죠? 바람도 있을 것이고, 수분도 있을 것이고, 토양에는 양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것이 뭐다? 수량 결정 3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운 게 뭐죠? 작물 분류하는 거 배웠죠? 배웠잖아. 전분요 작물, 유료 작물, 섬유료 작물, 향신료 작물, 뭐 다 배웠잖아. 사료 작물, 그죠? 풋그램 작물 등등. 그게 뭐다? 그 개념을 간단히 얘기하고 한 3개 정도는 써줘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적 개념 했죠, 그죠? 면적 했잖아. 그럼 수량이 예를 들어서 가로 1m, 세로 1m에서 얼마만큼 나느냐, 단위에 관한 걸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쓰는 거는 뭐라 했다? 1헥타르를 쓴다 했죠, 헥타르. 그 1은 생략하고, 그러면 헥타르당 몇 킬로그램 하니까 너무 벼 같은 거는 많으니까 세 자리로 쓰자, 톤으로 한다 하면은 5.80톤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요것보다 한 단계 아래인 뭐를 10R을 쓴다. 헥타르는 100R이다, 그죠? 그럼 10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벼는 쌀로 하면 생산량이 얼마 된다? 그냥 580kg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단위가 이렇게 서진다, 요 단위 되죠, 그죠?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건의. 없습니까? 마쳐도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근데 한 문제, 두 문제 더 있어요. 요게 끝난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한 거니까 요거 일단 4개는 내가 알려줬어요.